네, 모두가 나와서 이제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겁먹지 마시고 제가 누르라는 것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이 작업을 저희가 오늘 해볼 건데 제 전통적인 VFX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촬영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일단 요 의자를 지워야 되니까 의자를 지우기 위해 나중에 지우기 위해서 아마 크로마로 된 의자를 놓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거대한 고양이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VFX 방식에서는 어떤 이 고양이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 키를 빼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이 인물을 로토를 따는 사람, 그러니까 마스킹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의자가 가리고 있는 이 뒤의 공간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D 모델링이나 2D 작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I로 작업을 할 경우 우리가 어떤 것만 있으면 되느냐. 우선 인물 로토가 필요해요. 인물 로토가 필요하고 이 디자인이 이미지로 필요했지. 그런 다음에 이 의자 영역만큼 마스킹하고 이 고양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올지에 대한 마스크 데이터. 저희가 오늘 서브 컴퓨터의 워크플로우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빅민이 드려야죠. 한번 저희가 다운받은 워크플로우 한번 불러볼게요. 만약 제가 다운받으라고 하는 추가 자료 포함해서 다운받고 압축 해제하셨으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워크플로우 파일은 .json 붙어있는 이 친구가 워크플로우 파일입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워크플로우가 불러와집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이미지 여기의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바로 뜨는데 여러분들 아마 링크되어 있는 파일이 없어요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보고 전 여기는 이제 다룬 내용이죠.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지금 워크플로우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이거 맞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포인트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워크플로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마스킹한 영역에만 새로 생성을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구독해서 쓰는 컴퓨터 이외에는 클린 생성용 옹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네, 클린 옹 그리고 런웨이의 알레프 그리고 시땡스도 이런 게 될 거예요. 요 제이슨 파일은 추가 자료 말고 아마 따로 안내가 간 파일 안에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은 컴퓨터로 마스킹된 영역만 지정해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랑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클린 3.0 옴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요 영상에 요 영상을 넣고 뭐 고양이 이미지를 넣고 change the seat, change the 뭐 chair into huge cat. 소녀가 뭐 검은 거대한 고양이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기존 영상과 아이덴티티가 다르다. 이런 말 아까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킬링 3.0 옴니 같은 비디오 에디팅 모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영상, 수정된 영상,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대한 변화도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로 아마 학습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우리가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 같은 거 변형해보면 정말 100% 픽셀 단위로 똑같나요? 아니거든요. 밝기가 조금씩 바뀌거나 혹은 화면비가 정말 유명하게 일그러지거나 하는 이슈가 생겨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뮤직비디오 작업의 경우 내 개인 작업이면 그렇게 사소한 뭔가 오류 같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이 정도 영상에서 인물이 이렇게 풀샷으로 나올 경우에 AI 영상으로 클린 3.0 옴니 같은 비디오 에디팅 모델로 돌렸을 경우에 얼굴이 일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머리카락 부분이 뭉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스킹된 포인트에만 생성을 하는 오픈소스 모델은 또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방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시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건들 수 있는 거는 우선 왼쪽에 이 세 가지.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마스킹, 그러니까 네이밍 레이블이 다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넣는 거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PNG, 그러니까 뭐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넣는 거죠. 두 번째, load video for editing. 이건 여기에는 load 비디오를 로드하는 로드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그 영역만 새로 바꾸고 싶은 영상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스크. 여기에는 제가 원래 다른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수정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미지로 마스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져온 예시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빠지죠.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에 보이는 의자의 위치와 끝에 보이는 의자의 사이즈가 다르죠. 딱 한 장으로 마스크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에 그려야 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자료를 넣어놨고, 이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좀 정말 이렇게 실장님들이 디테일하게 따야 되는 경우에는 한 땀 한 땀 땄지만 AI는 조금 뭉뚱그려도 되는 포인트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린 로토를 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워크플로우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우선 요 전체 그림에서 왼쪽 아래 요 친구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다음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 4번, 5번, 6번 4번은 아까 한번 언급했던 포지티브 프롬프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한 묘사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부정 프롬프트 장면인데 부정 프롬프트 칸인데 여기는 딱히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 친구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번역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제어하는구나 라는 좀 재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랭스 73으로 돼 있죠. 이 랭스는 프레임, 그러니까 24fps는 1초는 24프레임이죠. 어디에 저희는 오늘 1초를 만들 거라 73을 다른 걸로 수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6번 케이스 앤 플러 노드, 거기가 이제 거의 핵심이 되는 노드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치는
스텝스와 CFG밖에 없어요. 근데 요것도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제가 지금 워크플로우 안에 넣어놓은 이런 로또 데이터, 그러니까 마스킹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해보면 흰색 영역은 새로 그림을 그려라. 검은색 영역은 그대로 둬라. 흰색은 이제 컴퓨터는 010101인지 법이죠. 흰색은 1, 검은색은 0인 거예요. 흰색 영역에만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마스크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마스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마스킹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놨어요. 세그먼트 애니띵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에서 만들었어요. 그 페이스북 만든 메타. 근데 샘3도 있지만 샘3가 그러니까 요게 로토라는 모델이 제일 최신 버전도 있는데 너무 느리거나 지금 안 들어가진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오늘 2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지금 제가 넣어드린 자료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건 따라 하실 분들 따라서 돼요. Segment anything to demo, create video, cutout, meeting, 어쩌고저쩌고 try it now를 누르고 여기에 change video 우리가 로토를 따고 싶은 징후를 넣어주는 이게 처음에 기존 자료에 있었던 AI 비디오 크롭 기지를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정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Click on object in the video to start. 여기서 내가 트래킹해서 이 로토를 따고 싶은 영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짠! 대박이죠. 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선택했는데 의자가 따졌으니까 여기서 트랙 오브젝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로토가 따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로또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따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만들어진 이유는 영상 안에서 이 요소가 여기에 있어, 이 요소가 여기에 있어 정도만 하는 역할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 데이터로도 쓸 수 있어서 요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해줬으면 넥스트로 와서 Selected Object에 적용된 효과, 적용되지 않은 곳에 적용된 효과. 위에 Erase를 한번 눌러주면 체크된 영역은 흰색, 백그라운드를 Erase 눌러주면 한 번 더 누르면 검은색. 이렇게 하면 짠! 마스크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자를 지울 때나 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마스크 데이터를 만들었고 다시 우리의 워크플로우 돌아와서 저랑 똑같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방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글자글자글해요. 자글자글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보시면 초록색깔 의자가 살짝 튀어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런 부분 다 안 가려졌죠. 네. 저런 것 때문에 제가 노드에 추가적인 장치를 좀 붙여놨거든요. 뭐 프로 마스크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들을 붙여놨는데 요거는 오늘 쓰지 않을 거예요. 쓰지 않는 노드는 어떻게 한다? 지워도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비활성화를 해둘 거예요. 비활성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바이패스, 언바이패스 이 노드를 누르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때 저 노드를 무시하고 생성이 돼요. 저는 그로우 마스크와 그로키파이 마스크 둘 다 바이패스 이렇게 보라색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마스크 잘 따놔서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
요거는 이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요거 2개 바이패스 눌러서 보라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넣어야겠죠. 제가 파인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추가 자료랑 그런 데서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추가 자료에 0425 AIBD 크롭 이게 제가 쓴 고양이 파일이에요. 제가 요거 기준으로 마스크를 따놨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정확히 요 노드에 파란색 활성화가 된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워크플로우, 이 빈 공간에 불러와 버리면 워크플로우처럼 불러와집니다. 혹은 워크플로우가 없는 파일이면 워크플로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는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어쨌든 파일명이 바뀌었죠. 제가 방금 업로드한 파일로. 그리고 여기서 로드 비디오 for editing, 이제 에디팅 할 비디오를 넣는 거예요. 그거는 추가 자료 아니라 원래 자료에 있어요. 원래 자료에 0425 aibd.mp4 이 파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크로핑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친구 0425 aibd.mp4 이 친구가 메인 오리지널 비디오예요. 이거를 정보를 보시면은 4K거든요. 4K보다 크죠. 그래서 4K를 애초에 일단 요 워크플로우를 돌리면 한 30분 넘게 걸릴 거예요. 30분 넘게 걸리기도 걸리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워크플로우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으면은 720p, 시간이 많으면은 1800p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720p로 최대한 영역을 크롭팅을 해놓은 파일이 요 친구예요. AIBD 크롭.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어쨌든 제가 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에 이미지 한 장 넣었어요. 0425 AIBD 크롭 요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스크 데이터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 자료로 넣어드렸거든요. 여기 추가 자료에 들어가서 AIBD 크롭 마스크 bar2 버전 2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동안 제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는지 혹은 레퍼런스 이미지는 왜 저렇게 넣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모델은 마스킹한 영역을 새로 채우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 채울 때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으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굉장히 잘 반영해서 빈 공간을 메꿔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의자를 바꾸는데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렇게 바이패스 해주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안 보고 프롬프트에만 근거해서 이 흰색 공간을 메꿀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죠. 다시 켜주고 프롬프트는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결과물이 뭐죠? 이 여자가 거대한 고양이에 앉아있는 영상을 원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묘사를 해줘야 돼요. 이 완성된 결과물을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꿀지,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게 에디팅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텍스트 투 비디오의 개념과 더 맞닿아 있어요. 에디팅을 할 때는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바꿔라 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칠 수 있지만 이거는 텍스트 투 비디오에 더 가까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투 비디오는 어떻게 했죠? 이미 비디오가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줬죠. 그래서 이미 고양이에 앉아있는 여자 영상을 우리가 보고 묘사하듯이 프롬프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A girl is sitting at the black huge cat. Black huge cat은 naturally looking at the camera. Cat licks its paw, grooming.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고양이가 이 빈 공간에 그려지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영상.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의도예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우리가 건들 수 있는 3가지 추가로 여기까지 건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1초짜리 만든다고 했어요. 요거는 24fps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4를 적으면 25거든요. 여기에 전 분명히 24를 적었어요. 25가 나와요. 왜냐하면 AI 비디오 모델에 뭔가 이거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인데요. 이 1에서 시작해서 4단위로 커지는 걸 좋아해요. 뭔가 2 곱하기 2 이런 뭔가 타이밍이 있나?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근사치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3초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24 곱하기 3, 72. 그러면 73이 돼. 근데 만약에 딱 70프레임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70을 적었어요. 그러면 69가 되잖아요. 1, 4, 4의 배수 더하기 1만 나오니까 69가 되면 우리가 70프레임 만들고 싶은데 69니까 한 프레임 모자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숫자를 눌러서 그냥 조금 더 크게 뽑아주고 뒤에 부분은 그냥 잘라버리죠. 뒤에 부분은 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새로 생성한 쓰레기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설정해주면 된다. 여기 클릭하면 얘가 그릴 수 있는 프레임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희는 24프레임 만들 거니까 25로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건들 수 있는 요소 스텝과 CFG 요거는 피그마 파일에 있었죠. CFG와 스텝은 몇 번 계산할지 아까 제가 노이즈를 더하고 빼는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얘가 노이즈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점점 그 값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얘가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양질의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용 모델은 이렇게 스텝씩 건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쓰는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 정도 했을 때 괜찮았어요. 30, 40, 50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20번 계산하는데 제가 한 5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50 해버리면 정확히 아마 2.5배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거는 시간 많으실 때 크레딧 많이 충전해서 해보시고 오늘은 스텝은 20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CFG는 우리가 적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얘가 강하게 반영할지에 대한 점수예요. CFG는 제가 지금 워크플로우에는 6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6 말고 3으로 바꿔서 해주세요. 6으로 하니까 이런 식의 왜곡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왜곡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화이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지 그만 모르죠. 그래서 CFG를 3으로 바꿔주세요. 원래 6이었는데 3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돌려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한번 돌려볼게요. 잡을 돌리면 이렇게 원 액티브라고 뜰 겁니다. 원 액티브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이니셜라이징 되고 있어요.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는지 아는 방법은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어떻게 됐죠? 그 노드가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빛났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기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니터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대기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걸릴 테니까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어보면서 한번 다시 기다려볼게요.
제가 지금 빌린 파일 중에 저는 지금 압축을 해제해놨거든요. 0425 FC OK로 폴더 이제 압축 파일일 텐데 압축 해제해 주시면 제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콜렉트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아마 대부분 분들이 최신 버전을 쓸 것 같은데 제가 최신 버전을 써버리면 그 밑에 버전 쓰시는 분들이 안 열릴 것 같아서 저는 2024로 작업했어요. 2024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했어요. 하지만 열 때는 일단 6으로 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4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뜬다. 네, 디텍티브 프로젝트가 열렸고 패널 뜰기 좀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우선 여기 첫 번째 저는 이런 식으로 파일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렌더를 걸 컴포지션을 앞에 1번 달고 폴더 안에 넣고 그거 이외의 컴포지션들은 2번 그거 말고 소스들은 3번 점점 복잡해지면 소스 안에서도 폴더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메디어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지금 요 BTG는 아마 랜덤 BTG일 거예요. 지금 렌더를 거는 거에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넣어놨어요. 저 좋은 컴퓨터 쓰는데 실시간 녹화하면서 뭐 많이 켜놔서 좀 느린 여기까지만 브리브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봅시다. 에러가 떴어? 혹시 에러 뜨시는 분 계세요? 아, 네, 가끔씩 이렇더라고요. RIP to server, your workflow was running on. 이게 지금 서버 돌아가는, 제가 지금 켜져 있는 서버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한 번만 더 돌리면 돼요. 잘 돌아가고 계시는 일도 계시네요. 혹시 저보다 빨리 렌더링이 되시는 거는 이 세이브 비디오에서 결과물 클릭해서 세이브 비디오가 뜨거든요. 다 나오면 그거 저장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워크플로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 창이 다 가면 생성이 완료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는 제가 마스킹이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면 제가 지금 상하좌우 방향키 오른쪽 누르고 있거든요. 꾹 누르면 무슨 헌터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잘 나왔는데요. 얘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막 할게 했는데 그거 할 시간은 없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뽑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CFG 값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혹은 프롬프트를 조금 더 추가해보면서 계속 돌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아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뽑아낸 결과물로 여기에 얹은 겁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그냥 한번 열어서 사실 에펙을 다루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어쨌든 저희가 1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뽑히신 분들은 저도 이거 다 뽑고 제 걸로 해볼게요. 요 지금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있는 고양이 파일을 저희가 방금 생성한 걸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돌려봤을 때는 25프레임 기준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어요. 돌리는 동안 이 이미지 어떻게 수정했는지, 요번 이제 원본 첫 번째 프레임을 크롭된 이미지를 동영상 프레임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이님 바닥이 살짝 이렇게 저는 뽑혔습니다. 이제 어셋을 누르면 방금 뽑힌 게 있고 유이님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한 워크플로우에서 영상 딱 하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세이브 비디오 밑에 세이브 비디오가 하나 더 있고 이미지도 이렇게 여기 72장이나 있고 해서 한 번에 74개의 결과물이 사실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74 See More Output 요거를 클릭해서 내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유인님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고 꼭 어셋에서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점점점 해서 다운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실습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을 약간 낮춰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스텝을 더 올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 스텝을 높여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스텝이 또 그렇다고 무진장 막 100, 200 이렇게 늘려버리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연필로 그림 그릴 때, 소묘할 때, 뭐 그림 그릴 때 연필 많이 갖다 대면 너무 진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타 들어가요. 스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른 결과물 얻기에는 20이 괜찮았고 한 50까지도 올려도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점점점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았고 저희 지금 에펙 파일에서 바꿔치기 한번 해줄게요. 지금 이 파일에서 지금 렌더 걸려있는 AI 비드 요 컴포지션에 여기 요 색깔 이 밑에서 두 번째 컴포지션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vy0000.mp4 이 친구를 이렇게만 켜보면 네, 제가 방금 만든 거 파일이 여기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만든 거고. 그래서 이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좀 편한 기능이 있죠. 지금 생성 원본이 요거거든요. 여기 소스 폴더에 비디오 언더바 컴퓨이 언더바 00005 언더바 요거를 저는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파일을 바꿔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스에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비디오를 우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place에서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replace with precomp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있던 게 컴포지션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방금 만든 영상을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만든 것만 이렇게 올렸고 우신 25프레임 만들었으니까 25까지밖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15프레임까지만 프리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좁혀주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요 머리카락 뒷부분이 좀 잘못 뽑혔어요, 저는. 이거는 여러 번 뽑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뭐 여자를 없애는 식으로 마스킹을 해서 한 번 더 뽑거나 그런 다음에 여자를 로또 작업을 해서 위에 얹거나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대치했고 대치했다는 건 바꿨다는 뜻이고 다시 두 번째 컴포지션으로 나오면 네, 저희가 방금 뽑은 걸로 바뀌었죠. 이것도 25까지만 프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까지만 이렇게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크플로우가 사실 제가 720p 사이즈로 크롭을 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거대한 화면상에서 거대한 위치를 비율을 차지하는 거를 바꿔주는데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실습을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해서 했지만 실제로 할 때는 1080p 사이즈 최대한 맞춰서 크롭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720p 기준으로 크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232.5%로 스케일을 업 시켜놨어요. 그래서 원본은 4K지만 이 친구가 원래는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의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 인물 부분을 건들지 않았지만 720p 기준에서 건들지 않은 거지 이게 화질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인물 로토는 한 번 더 따서 따로 저는 이렇게 얼굴 부분만 얹어줬습니다. 지금 제 프로젝트 파일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을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AI VFX 적용 전후를 알 수 있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순서를 짜면 좋을까요? 일단 시작점, 엔드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그 컴퓨터에 가져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720p 기준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AI 비디오를 컴포지션으로
묶어서 친구를 1280720으로 크로핑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작아졌죠? 그래서 이거 한 45% 정도 하면 네. 기준을 보고 하단을 맞추는 게 좋겠죠. 샵은 엔드 프레임 갈 때까지 이 프레임 안에 모든 게 들어와요. 요 기준을 잡고 그거를 뭐 뒤에 언더바 크롭 이런 식으로 따로 렌더링을 해서 만든 파일이 요 파일이 에디팅을 위한 비디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는 그렇게 크로핑한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을 우리가 따와가지고 그거를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편집을 할 거예요. 나노바나나도 컴퓨와이에서 우리가 400크레딧 그 안에서 나노바나나 한 번은 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노바나나는 아까 봤던 그 나노바나나 템플릿을 써도 되지만 그런 외부 API 노드들은 쓰는 게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프레임을 제가 따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복사하면 클립보드에 PNG가 복사됩니다. 더하기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나노 바나나 프로 여기에 지금 제가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종착지가 있어야 돼요. 종착지가 여기에 결국에는 뭐가 저장이 될 건지 지금 이 워크플로우를 돌려서 뭐가 저장이 될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니까 이미지가 저장돼야겠죠. 이미지가 지금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잡고 끌어서 빈 곳에 넣으면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는 노드가 쫙 나와요. 저희는 저장할 거기 때문에 세이브 이미지 이렇게 마우스 따라다니고 클릭해주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미지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서 빈칸에 넣어주고 로드 이미지 또 역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 노드를 잡은 상태에서 복사한 PNG를 바로 커맨드 V를 하면 붙여 넣어줘요. 제 클립보드, 포토샵에서 PNG 복사해 놓으면 그걸 그대로 붙여 넣을 수도 있다라는 꿀팁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했겠죠, 저는. 아스펙트 레이쇼는 16대 9 기준으로 해서 16대 9로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 change the chair into shoes to okay. make the student at a red giant okay. 일단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만약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원리에 근거하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은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뒤에 적어줘야겠죠. 지금 한번 돌려줄게요. 요거는 컴퓨터에서 GPU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요. 노드 안에 지금 돌아간 지 몇 초 됐는지 이런 게 뜹니다. 요거는 뭐 몇 초 돌아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나가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를 뭐 바로 세이브 이미지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는 여기에 그 레퍼런스 이미지 새로 만든 걸 넣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넣은 이미지는 제가 만든 요 마스크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봐서 여기 마스크가 제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삐져나온 공간 없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요 결과만 보면 오늘의 실습은 끝이 납니다. 지나고 남은 이제 한 9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기다리면서 동시에 사전 질문 주셨던 게 조금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답변 드리고, 혹시 오늘 진행하면서 궁금하셨던 점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습 부분이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실습 부분은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영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잠시만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첫 번째, EP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익스필드 같은 여러 AI 플랫폼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는 익스필드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필드가 그 UI 자체가 한 번에 여러 개씩 뽑기가 너무 좋아요. 한 번에 나노바나나 프로로 똑같은 프롬프트로 4장씩 뽑는 게 좋아요. 컴피 UI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워크플로우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 뽑고 한 장 뽑고 한 장 뽑고 한 장 뽑고 이렇게 4번 기다려야 되는데, 컴피 UI는 익스필드는 더하기 4 해놓고 4번 배치해서 누르면 4개가 한 번에 생성이 되니까, 네, 저는 그런 플랫폼을 쓰기는 합니다. 쓰긴 하지만 컴퓨터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올려주는, 네, 처음부터 애프터 이펙트에 파일 올려서 크로핑 하는 것부터 녹화를 뜨고 있었는데, 아직 편집을 다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유드리겠습니다. 노드 2.0 사용 안 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손이 익숙한 게 이전 버전이라,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노드 2.0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에 노드 위치가 조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가끔 있습니다. 따로 색 보정은 안 하고 원본 노드, 따로 색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해요. 그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보시면 사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워크플로우에서 색이 틀어지는 경우는 H264로 뽑는 과정에서의 압축률 때문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색이 그렇게 크게 틀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색을 따로 만지지 않았고, 대신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로 한 번에 그레인과 노이즈만 추가해줬습니다. 이거는 AI 생성물 영상이 퀄리티가 낮아서 밴딩 현상이 많이 생겨서 그걸 좀 가리고자 함이 있어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품할 때는 그냥 이제 촬영본 기준에 맞춘 노이즈를 추가하고, 정말 마스터링 할 때 또 그레인을 얹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감독님과 논의해서 얹는 방식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배경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넣으면 텍스트 자체가 뭉개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엔 프롬프트로 통제를 하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 뭉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텍스트가 들어가는 아웃풋을 상정하고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영역을 일단은 무시하고 뽑고, 그 텍스트 영역을 한 번 더 크로핑해서 추가하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 좀 위험해서 초반부터 조금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안내를 드리거나, 혹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나중에 전통적인 트래킹을 따서 얹거나 할 것 같아요. 얼굴 위에다 혹은 얼굴 지나가는 어떤 요소를 쏠 때도 마스크를 치워서 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되나요? 일단 최대한 그 K-팝 뮤직비디오 씬에서 얼굴을 건드는 건 절대 금기예요. AI를 썼을 때 얼굴이 변형될 여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얼굴 위를 지나간다고 하면은 2D, 그러니까 PNG 소스 같은 거를 얹어서 할 수 있는 기획이 아니라면 최대한 피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혹은 그렇게 하고 나서
원본 인물을 로또를 따서 얹을 수 있거나.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피해라.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요것도 사실 제가 어떻게 컴퓨터I를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I 초창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지금은 컴퓨터I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하고 템플릿에 있는 모든 게 일단 클릭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I에서 이런 유즈 케이스 같은 것들을 돌려보면서 뜯어보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학습하는 방법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한 워크플로우도 사실 지금 템플릿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하나 되게 비슷한 거 발견하실 거예요. 저 여러 개를 혼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AI VFX 재질감과 인물 유지를 잘 살려줄 수 있는 비디오 업스킬러는 토파즈밖에 없을까요? 유지가? 네, 맞습니다. 요거는 토파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토파즈의 기본 비디오 AI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토파즈 비디오 AI로 4K를 업스케일링 해서 전달 드리는 편이에요. 마스크 수정은 이렇게 지금 얹어놓은 영역이 의자만 마스킹 해버리면 이 부분은 새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크게 도형 레이어 같은 것들로 얹어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 테두리가 그냥 제가 펜툴로 이렇게 뚝뚝뚝 그린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첫 번째 프레임에 이미지 제가 생성한 거 얹어보면 대충 이 정도 크기로 하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오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보안 이슈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보안 이슈는 사실 다들 흐린 눈 하고 있죠, 사실. 왜냐면 지금 뭐 클링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보내서 뽑을 수밖에 없고 컴퓨터I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는 어찌됐건 서버가 존재하는 거고 저희 컴퓨터에서 돌아가서 뭐 외부에 나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사실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안 이슈는 흐린 눈 한다. 실격적인 답변이죠. 오늘 올려주신 마스크 파일처럼 영상 마스크 만들 때 주로 사용하시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저는 사실 마스크를 만들 일이 크게 없어요. 요 케이스 말고는 마스크를 만들 일이 별로 없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세그먼트 애니띵 요걸 러프하게 쓰고 진짜 2D VFX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에 로토 브러쉬나 리파인 브러쉬 같은 거를 쓰시죠. AI가 있는 버전 영상 마스킹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 AI VFX 한 개 다루셨는데 컬러 돌아가는 문제나 더 긴 영상을 제작해야 될 때는 요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되게 툴 종속적이잖아요. 지금 뭔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색 보정을 완성해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인 거죠. 색 공간이 살짝 틀어지더라도 제가 지금 감독님이 잡아주신 그 색 보정 컷에 제가 눈으로 직접 맞추면 되니까. 더 긴 영상의 경우에는 일단은 긴 영상이라고 하면 한 10초, 15초 이상의 영상을 한 번에 뽑아야 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거는 컴퓨터에서는 한 뭐 30초 이렇게 뽑는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안 써봤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비디오 모델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치 안에서 저는 최소 한 개 컷의 길이를 상정하고 그냥 기획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툴의 한계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제일 소식통을 빠르게 얻는 방법은 트위터나 레딧입니다. 거기가 최대한 좀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레딧의 컴퓨아이 채널 같은 곳에서 따로 공부를 했고 따로 막 수업을 듣거나 하진 않았고 유튜브에 컴퓨아이를 쓰는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 설명은 요거는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PPT는 PDF 형식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추후에 온라인 강의는 아직까지는 오픈 예정이 없습니다. 홈피에 만들어서 마스크 고양, 네, 그거는 제가 그 사이즈에 맞춰서 펜툴로 그렸다. 카메라 부부가 복잡한 상황에서 배경을 교체하거나 차량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작업. 자, 을 해버리면 어찌됐건 사고가 나는 거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카메라 부부가 복잡할 경우 모션 블러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작업의 경우 AI로 커버하지 않습니다. 네, 720p로 1080p도 결국 원본의 배경 뭉개질 심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비디오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본이 배경 뭉개짐이 있지만 실제는 촬영 푸티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 푸티지로 하면 뭉개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720p에 비해서 1080p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뭉개짐 같은 부분은 확실히 덜할 거예요. 이 사용한 방법 안에서 비디오 생성 엔진만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요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의 차이고 오픈소스 모델 요거는 제가 오늘 쓴 모델 이름은 완 베이스 모델이에요. 완 베이스 모델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베이스 요 논문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비디오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예요. 그 모델이 완을 기반으로 이제 파인튜닝이 되었다. 그래서 요 모델만 가능하다. 토파즈 세팅 값은 가장 디폴트를 씁니다. 조금 그렇게 고급 세팅을 안 하고 써요. 고급 세팅을 하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일부 커스텀 노드들이 아직 컴피 클라우드를 전하지 않는 여기 미리 질문 주셨었죠. 네. 컴피 클라우드 지원하지 않는데 런팟을 통해 컴피 클라우드 컴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커스텀 노드들이 전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런팟을 통해서 저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테스트할 때는 그냥 팟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돌려보는데 예를 들어 매번 제가 되게 자주 들어가서 쓰는데 하는 것들은 기능별로 팟을 분리해요. 근데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최대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들어가서 그렇게 쓸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샘2에서 마스킹을 따서 마스킹 영상을 만드는 것과 나노바나나로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 중. 네, 요거는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데, 아니죠. 나노바나나로 사실 요게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러 가져온 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씌워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 기존 것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노바나나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마스킹 데이터를 얹어서 그 위에 추가로 펜툴로 그려서 마스크 영역이 얼마나 더 커져야 되는지를 지정하는 그 블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스트레이키즈 크리드 뮤비도 인물만 마스킹하고 알려주신 프로세스 형태로 작업하신 것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I로 되게 다양한 실험하는 걸 좋아해요. 요건 되게 일종의 실험이었어요. 요거는 이미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마스킹한 영역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당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A 이미지에서 B 이미지, B 이미지에서 C 이미지로 계속 보관을 한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상용화된 영상 서비스 사용할 때와 컴퓨터와 오픈소스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상용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상용 서비스에서 해요. 컴퓨와이는 근데 일단 요새 상용 서비스에 필터링이 너무 강해요. 여자 아이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댄스 같은 거에 여자 아이돌 이미지나 영상을 넣으면 검열에 걸려요. 젊은 어린 여자가 영상에 나오면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열이 필요하지 않은 검열이 있어서 너무 불편한 작업을 할 때 오픈소스를 쓰면 그런 검열이 없죠. 상용화된 서비스가 어떻게 하든 기존 오픈소스보다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케이스,
컴퓨아이에서만 할 수 있는 케이스 되게 뾰족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중 가장 크다고 제가 생각하는 기능을 오늘 알려드린 것이고, 네, 그런 기준입니다. 컴퓨아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사전 질문 주신 거 한번 빠르게 오늘 수업하면서 다룬 거는 넘어가고, 리라이팅 질문 주셨는데 리라이팅은 힉스필드에도 있고 비블 AI라는 것도 있어요. 비블 AI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리라이팅을 하는 컴피 노드는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긴 해요. 힙합 엔터 작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사실 VFX 쪽은 엔터 작업이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기술자에 조금 더 가깝고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VFX 엔터 작업을 시작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들은 조금 분명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전반, 그러니까 전통적인 VFX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 뮤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인 제작자는 어떻게 엔터에서 연결되어 첫 협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팁이 궁금해요. 요거는 어떻게 첫 번째 일을 따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저는 사실 요거 관련해서 할 말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일이 많은 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게 조금 기회가 돼서 여러 일들이 들어왔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케이스를 보면 요즘에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요즘에는 잠시만요. 요즘에는 일단은 좀 다른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존에 못 보던 비주얼이야. 이 사람이 그런 비주얼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딱 보이면은 저는 무조건 요새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인스타로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작업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작업이 눈에 띄어야 되는가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컴퓨아이 안에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워크플로우를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템플릿 안에서 조합을 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조합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템플릿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하나하나 이 노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뭉개진 8비트의 한계를 어떻게 상호 퀄리티로 끌어내는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모 비틀기를 하면서 혹은 약간 흐린 눈을 하면서, 이건 지금 당장 기술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레인과 노이즈를 얻는 거, 그리고 모션 블러 플러그인 같은 걸 쓰는 거,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뭉개진 8비트의 한계 극복.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활용한 작업은 매우 편리하지만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물 때문에 퀄리티가 낮아 보이거나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근데 AI T가 어떻게 잘 나지 않게 만드느냐, 요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거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AI를 쓰지만 AI의 그 이질적이고 불쾌한 느낌은 싫어. 그거가 저도 사실 싫거든요. 그 AI 느낌이. 그런 게 매력적인 작업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평소에 그 보는 기준이 일단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퀄리티를 끌어내보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티가 나지 않는 편집 팁, 노하우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서로 없고 뽑아서 마스킹을 잘해서 패더 값을 줘서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예시 파일에서 배경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말씀 주신 플로우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워크플로우로 배경 바꾸는 거 저는 좀 비추천합니다. 되기는 돼요. 근데 이 워크플로우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 이 영상 안에서 되게 조그만 부분만 바꿀 때가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배경을 저도 바꿔봤지만
우글우글거림이 너무 심해져서 저는 좀 추천합니다. 배경을 바꾸는 거는 클링 3.0 옴니나 C 댄스를 추천드릴게요. 최근 하신 작업 중에서 질감 이미지를 뽑고서 개인 로라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개인 로라는 사실 지금은 사실상 거의 크게 쓸 일이 없는데 이미지 단에서는 로라 학습을 시킬 일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다루는 일은 영상이잖아요. 이미지 단에서 로라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상 안에서 이미지 시퀀스가 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퀀스 컷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API를 활용해서 노드를 짜서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하시나요? 네, 씁니다. 나노 바나나 요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 작업할 때 나노 바나나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만약에 이런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나노 바나나로 저는 최근에 새로운 이미지를 뽑아야 될 때 2 곱하기 2로 뽑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4K로 선택하고 2 곱하기 2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 번에 4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컴피 노드 중에 이렇게 이미지를 다등분하는 노드가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연결해서 한 번에 4장씩 뽑는 워크플로우를 짤 때, 그럴 때 저는 API를 활용해서 노드를 짭니다. 하지만 이건 한 번 돌릴 때마다 나의 책임감이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그거는 꼭 생각하고 돌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즘 간혹 영상 중간중간 사용하는 AI 애니메이션 그림체 작업 관련해서도 보통 어떤 것을 업계에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AI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해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미드저니의 비디오 모델이 또 있거든요. 미드저니 비디오 모델이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영상 관련 API는 저는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힉스필드 크레딧을 빨리 써야 돼서 만약 컴퓨어의 크레딧으로만 내가 감당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쓸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고 이후 답변은 DM으로 제가 시간 될 때 전부 다 답변 드리니까 DM으로 아무거나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영상 관련 API는 굳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작업물 피드백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최근 아일리 작업한 거는 후반 합성이 아니라 아는 분 이제 도와드린 거였는데 AR 필터를 직접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AI 일은 아닙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업무 시간 중에 오늘 실습 파트 영상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네, 주말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대 내서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DM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